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삼성 갤럭시 버즈 프로 2가 아니고 버즈 2 프로입니다. 많은 분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작년이죠. 2021년 1월 버즈 프로가 출시했었어요. 출시 당시 꽤나 괜찮은 무선 이어폰이었죠. 그리고 작년 8월에 버즈 2가 출시했습니다. 버즈 2도 작고 가벼워서 착용감이 잘 나온 무선 이어폰이었어요. 그리고 버즈 프로의 후속 모델로 버즈 프로 2라는 이름의 루머가 있었는데 버즈 2 프로라는 이름으로 후속작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이 버즈 시리즈는 일반 모델과 프로가 붙은 프리미엄 모델, 그리고 라이브가 붙으면 오픈형,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이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버즈 2 프로 테스트하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불편해했던 사항들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번에 리뷰를 준비하면서도 엔지니어 분을 직접 만나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AS로 접수된 고객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제품 개선을 위해서 진심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버즈 2 프로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버즈 2 프로 출시 색상은 그라파이트, 화이트, 오라 퍼플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정말로 오라 퍼플입니다. 이 박스 디테일은 전작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제품 인쇄를 보면 반짝반짝 광이 나는 재질에서 무광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고도 무광으로 바뀌었네요. 박스를 열어보면 내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뚜껑에 설명서가 있는 것도 비슷해요. 설명서는 한 장으로 심플하게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종이로 감싸고 있고 이어버드는 케이스 안에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액세서리 박스가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액세서리 박스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냥 뚜껑이 바로 열리는 구조입니다. 꺼내보면 USB-C to C 케이블과 이어팁이 있는데 이렇게 추가 이어팁 2종이 있습니다. 패키지 자체는 아주 심플하죠. 디자인을 볼게요. 일단 케이스가 전작과 같은 사이즈입니다. 버즈 라이브부터 이 케이스 이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케이스의 케이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건 정말 아이디어가 좋아요. 진짜 디자인을 상조하죠. 그런데 디테일은 또 다릅니다. 아마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버즈 프로도 무광이었는데 버즈 2 프로는 무광에 SF 코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SF 코팅이 내구성이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마감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성 로고가 음각 인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광이 있는 다른 재질이 붙어 있어요. 색깔 제품을 보니까 투명 아크릴이 붙어 있습니다. 참 디테일이 엄청나네요. 케이스를 열어보면 이어버드가 무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아주 튀는 유광 디자인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딱 봐도 크기가 많이 줄어든 것이 보이죠? 확실히 부피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버즈 프로 대비 사이즈가 15% 감소하고 무게는 12%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안쪽을 보면 다이어트를 확실히 했네요. 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팁이 타원에서 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커널에서 피해가기 어려운 웨이드 오염 등의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전체적인 크기, 하우징 디자인도 많이 변경이 되었고 충전 단자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충전 단자가 무슨 문제냐 라고 생각했지만 충전 단자가 위치도 바뀌고 아예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절대 피부에 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언급한 건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마이크 메쉬가 위로 올라갔네요. ANC를 작동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 위치가 바뀐 듯 합니다. 바람소리 억제를 위해 위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쉬가 무광으로 고급스럽기도 한데 귀엽고 익살스러운 캐릭터가 연상됩니다. 자, 먼저 화이트 보라 퍼플을 착용해 볼게요. 화이트 보라 퍼플, 그리고 이번에는 블랙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딱 착용할 때 압박감이 잘 느껴집니다. 이게 처음에 압박감이 딱 느껴졌는데 제가 다시 얘기를 하니까는 대화 감지 기능이 작동해서 외부 소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버즈 프로 AN 성능은 괜찮은데 압박감이 덜 느껴져서 AN 성능이 더 안 좋게 느꼈다는 후기들을 신경 쓴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말을 해서 대화 감지가 되어서 주변 소리 모두가 작동하고 있는데 압박감도 풀리면서 외부 소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어버드는 IPX7 등급 방수를 지원합니다. IPX7은 물에 담궈도 되는 정도의 방수 성능이에요. 버즈 프로는 블루투스 5.0인데 이번 버즈 2 프로는 블루투스 버전이 5.3입니다. 그래서 연결 안정성이 아주 좋습니다. 지원 코덱은 SBC, AAC 그리고 삼성 전용 코덱 SSC 코덱을 탑재했습니다. 흔히 아는 고음질 코덱을 탑재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SSC 코덱이 24비트를 지원합니다. 그 내용은 사운드 쪽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코덱만으로 음질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어요. 제품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 코덱도 달라지거든요. 코덱에 따라 음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쪽만 사용하는 모노 모드 당연히 되고요. 멀티 페어링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멀티 포인트는 버즈 프로와 마찬가지로 오토 스위치라는 기능으로 갤럭시 생태계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딜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기본 297ms, 안드로이드 기본 316ms,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 62ms, 안드로이드 -83ms입니다. 이 소리가 더 빠르게 나옵니다. 하지만 막 체감할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게임 모드는 정상적인 측정을 진행하지 못해서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 대략 100에서 150ms 정도로 빠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게임 모드 항상 활성화해서 지연 시간 줄이면 좋은 거 아닌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딜레이는 단순히 지연 시간이 아니라 버퍼의 기능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항상 게임 모드가 켜져서 딜레이가 짧으면 지하철 같은 전파 간섭이 심한 곳에서는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적절한 딜레이가 쾌적한 음악 감상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무조건적으로 딜레이가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구동 시간을 보겠습니다. 스펙상 버즈 프로와 큰 차이는 없는데 케이스 배터리가 아주 조금 늘었습니다. 기존 472mAh에서 515mAh로 약 9% 증가했어요. 일단 이어버드 용량은 같아서 이어버드 단독 ANC를 켜고 총 5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케이스를 포함하면 18시간, 그리고 ANC를 끄면 이어버드 단독 8시간, 케이스를 포함하면 29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 사용시간이 버즈 프로와 거의 동일한데 케이스를 포함한 총 사용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났네요. ANC ON과 OFF의 차이가 큰 것은 ANC 사용되는 전력 소모가 많다는 것이고 성능과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음악 감상과 달리 통화 시간은 더 줄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전력 소모가 많다는 것은 성능이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바로 통화 성능을 보겠습니다. 통화할 때 배터리 시간이 줄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마이크가 좋아졌는데 하이 SNR 마이크가 3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고감도 마이크가 더 달렸다는 것은 비싼 부품을 썼다, 이 물량 투입을 제대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버즈2에서 탑재한 DNN 딥 뉴럴 네트워크를 탑재했어요. DNN은 AI 기반 소음 제거 기술로 사용하면서 데이터가 쌓이면서 외부 소음을 완전하게 제거해주는 기술인데 저는 버즈2 때부터 좀 놀랍긴 했어요. 다만 목소리가 고음이 많이 깎이고 기계음처럼 전달이 됐었죠. 그런데 DNN이잖아요. 지금쯤 개선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통화 녹음 비교 바로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어게입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버즈 프로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어게입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버즈2 프로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어게입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버즈 프로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네,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버즈2 프로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풍경입니다. 와, 좀 놀랍지 않나요? 이거는 정말 제가 듣기에는 통화 성능 이제 탑입니다. 통화 성능이 진짜 놀랍네요. 정말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지하철 소음이 이렇게나 많은 곳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녹음을 했는데 그냥 조용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버즈 프로도 업데이트되면서 외부 소음이 많이 줄었는데 목소리가 아주 정확하게 전달되진 않았어요. 이거 정말 통화 성능은 확실하게 개선이 되었네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빔포밍 방향을 합습한다고 합니다. 빔포밍이라는 것은 착용했을 때 마이크 방향이 입으로 와야지 제대로 작동을 해요.
그런데 실제 다양한 유저가 있다 보니까 이어폰 각도가 이렇게 착용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착용할 수도 있는데 이 방향이 달라지면 외부 소음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버즈2 프로는 사용자마다 방향이 다르더라도 일정하게 착용하면 그 착용 상태를 학습해서 추적의 빔포밍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이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이리저리 통화 성능은 제 경험으로는 최고입니다. 앱은 기존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서 메뉴만 살짝 바뀌었습니다. 소음 제어를 할 수 있고 대화 감지는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사용자가 말하는 것을 감지해서 주변 소리 듣기로 변경하면서 음악 소리는 줄여주는 기능이에요. 5초, 10초, 15초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버즈2 프로는 음악이 완전히 끊기지 않아서 연결이 좀 자연스러웠습니다. 360 오디오가 새로 생겼습니다. 360 오디오는 5.1채널, 7.1채널,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 올 3분기부터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서비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10월 이후에 버즈2 프로로 바이노럴 레코딩 업데이트가 예정이라고 하네요. 바이노럴 레코딩은 버즈2 프로에 부착된 마이크로 녹음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운드의 방향성을 담아서 360도 느낌을 줄 수 있는 레코딩 방식입니다. 제가 영상 만들 때 종종 사용하죠. 이건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은 컨텐츠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아요. 터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아주 세세하게 바꿀 수 있진 않아요. 길게 누르기만 커스텀할 수 있는데 이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설정, 실험실 들어가면 가장자리 2번 탭하기 기능이 있어요. 이걸 활성화하면 2번 탭하는 걸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 켜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어버드 찾기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내 이어버드 찾기를 클릭하면 스마트 싱스 파인드로 연결되어 이어폰 위치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소리 재생으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기존과 비슷한데 목 스트레칭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알림을 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접근성 메뉴가 있는데 음향 맞춤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사용자에 맞게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ANC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ANC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어버드 크기가 15%나 줄었죠. 그럼 이 드라이버 사이즈도 줄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11파이였던 우퍼가 18로 작아지고 6.5파이였던 트위터가 5.6파이로 작아졌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엔지니어는 굉장해요. 이 사이즈는 줄여놓고 성능은 전작보다 좋아져야 되잖아요. 이런 악조건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먼저 버즈 프로에 한 개가 탑재됐던 하이 SNR 마이크가 3개로 늘었습니다. 마이크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홍보상 40%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줄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즈 프로와 ANC 녹음 비교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다칠 때 문학의 승차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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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놀랍지 않나요? 저는 차이를 상당히 크게 느꼈습니다. 두 제품 간 차이가 확실하게 들리죠? 버즈 프로에서 버즈2 프로로 넘어갈 때는 고음이 조금 더 들어오고 버즈2 프로에서 버즈 프로로 넘어갈 땐 저음이 조금 더 들어온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제품 성능이 더 좋은 걸까요? ANC 전체 감소량을 볼게요. 버즈 프로 전체 감소량이 마이너스 25.1dB였는데 버즈2 프로 전체 감소량은 마이너스 25.8dB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전체 감소량이 월등히 나아지진 않았는데 왜 그런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파란색이 버즈 프로, 빨간색이 버즈2 프로입니다. 점선은 차음성 그래프이고 실선은 ANC 그래프입니다. 먼저 점선을 보면 차음성이 버즈2 프로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음이 더 들린 것이고 실선을 보면 극저음 영역도 그렇고 피크값도 그렇고 버즈2 프로의 ANC 성능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녹음 비교에서도 이렇게 들린 것이에요. 버즈 프로에서 버즈2 프로로 넘어갈 땐 고음이 더 들렸던 것이고 버즈2 프로에서 버즈 프로로 넘어갈 땐 저음이 더 많이 들렸죠. ANC라는 기능을 왜 사용할까요? 일반적으로 고음은 이렇게 귀를 막으면 차음이 잘 됩니다. 하지만 저음은 차음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고음은 음악을 듣게 되면 마스킹이 잘 됩니다. 이 음악 소리에 고음 소음이 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음은 차음도 잘 되고 마스킹도 잘 되어서 음악 감상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저음 소음은 차음도 잘 안 되고 음악으로도 마스킹도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만들어진 것인데 소리를 소리로 없애는 거죠. 그러면 이 저음 영역 주변 소음이 안 들리면서 음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저음 영역 성능이 좋아진 버즈 2 프로 A인 성능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직접 들어보시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아실 거예요. 추가로 A인 성능에 대해서 개발자분께 어떤 개선 포인트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원래 ANC라는 것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많은 분이 조용한 환경에서도 ANC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 SNR 마이크를 탑재했는데 이 하이 SNR 마이크가 작은 노이즈 레벨도 감지해서 적당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 레벨을 많이 낮춰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희가 원래 ANC 측정할 때 85dB 정도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이 레벨이 85dB 정도입니다. 이거를 50dB 수준으로 낮춰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차음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저음 영역 ANC는 성능이 월등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버즈 프로 때 버즈 프로 AN 성능이 좋다고 했는데 이 실사용자들이 AN 성능 체감이 별로 안 된다 라고 한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이 조용한 곳에서 테스트를 하고 AN 성능이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즈 2 프로 ANC 성능 확실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음 성능이 낮은 것은 귀가 완전히 막혀있지 않고 어느 정도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건 공기가 잘 통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음악을 들어보면 버즈 프로보다 주변으로 소리가 좀 더 새는 것을 들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한다는 것은 웨이도염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면서 귀의 압박감은 줄어들어서 평상시에 업무용으로 사무실 같은 곳에서도 착용하고 있기가 좋습니다. 신기한 게 이게 요즘 유행인가 봐요. 최근에 출시한 제품들 대체적으로 커널링이면서 이도 내 공기가 잘 통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음 차음이 좀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번에는 옵션이긴 하지만 이렇게 폼팁도 바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샘플을 받아봤는데 장착은 잘 되네요. 그리고 폼팁을 측정해봤는데 와, 중역과 차음성에서 엄청나게 좋아하시네요. 전면 덕트가 뚫려 있는데 생각보다 개선이 많이 돼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변 소리 모두도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고음 소리가 통하는 것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보면 고음 대역폭이 상당히 늘어나서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버드 설정, 접근성, 음역 맞춤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건 주변 소리 듣기를 자신에게 맞게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변 소리 듣기 음색을 바꿀 수 있는 메뉴인데 음향 자동 조정이 있어요. 다른 소리 두 가지를 번갈아 들어보면서 선호하는 소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음색을 부드럽게와 또렷하게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고음이 더 잘 들리게 세팅하고 측정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고음이 올라가고 저음이 내려가는 패턴으로 주변 소리가 들리도록 세팅이 됩니다. 개인 청력에 맞춰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윈도 노이즈, 이 메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죠. 피드포워드 마이크를 아래에서 위로 올린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윈드 노이즈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측면에서 부는 바람은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면이나 특정 각도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하우징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소리 모드일 때도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어버드 정면, 사람 측면에서 부는 바람은 잘 차단이 되는데 정면 쪽은 조금 마이크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도 윈드 노이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사이즈가 작아졌는데 성능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자, 마지막 사운드입니다. 제가 이번에 테스트를 하면서 삼성 갤럭시가 FTX 어댑티브 같은 고음질 코덱을 별도로 탑재하지 않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미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굳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2웨이 동축 드라이버 구조는 그대로인데 드라이버 사이즈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작아졌는데 사운드를 더 좋게 만들려면 역시 코덱이 중요하죠. 하지만 버즈 2 프로는 여전히 SBC, AAC, SSC 코덱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SSC 코덱이 24비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과연 24비트를 제대로 지원하는지 검증을 해봐야죠. 테스트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갤럭시 노트 10과 버즈 2 프로를 직접 연결해서 어쿠스틱 리스폰스 측정 방법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바로 전에 리뷰하면서 테스트한 자료입니다. FTX일 때 이렇게 지저분한 데이터가 FTX 어댑티브로 연결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죠.
보통 블루투스가 FTX까지는 다 이렇게 고음이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다른 제품도 기본 FTX는 이렇게 노이즈가 낀 듯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FTX 어댑티브는 24비트인데 깔끔하게 측정이 되었죠. 그럼 버즈2 프로는 어떨까요? SSC 24비트로 연결하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깔끔하게 나오네요. 24비트를 제대로 지원하는 듯 합니다. 고음 대역폭도 24kHz까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SBC는 어떨까요? SBC가 깔끔하네요. 다음 AAC는 AAC도 깔끔합니다. 이거 고음 대역폭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고음의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SBC, AAC, FTX 이 정도는 코덱 간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제조사가 그 코덱을 어떻게 세팅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 삼성이 만들면 다른 고음질 코덱과 별다르게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소규모 제조사는 코덱 튜닝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제조사에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덱 간 우열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버즈 프로는 어떨까 측정해봤어요. SSC 코덱인데 16비트입니다. 버즈 프로도 20kHz 가까이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보이지만 고음 대역 전반적으로 깔끔하네요. 이래서 삼성은 고음질 코덱을 탑재하지 않는 거였나 봅니다. 기본 코덱도 이렇게 튜닝해버리는데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24비트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클래식이나 피아노 곡을 들어보면 가장 먼저 알 수 있을 거예요. 클래식 음원은 소리가 계속 나진 않잖아요. 이 소스 자체도 어느 정도 노이즈가 있는데 이런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들으면 그 노이즈가 더 크게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팝 같은 음악은 항상 일정 레벨 이상 나오니까 노이즈가 조금 있어도 웬만하면 마스킹이 되거든요. 그런데 클래식, 특히 피아노 곡은 노이즈가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버즈2 프로로 들으면 노이즈가 정말로 거의 안 들립니다. 거기다가 ANC까지 켜면 정말로 음악밖에 안 남아요. 저는 블루투스의 노이즈가 항상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버즈2 프로로 들으니까 정말 적막한 데서 딱 악기 소리만 나더라고요. 심지어 ANC를 켰는데도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음색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버즈 프로하고 비교 녹음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쁘게 지나가 해는 또 지나봐 내 마음의 꽃은 언제 필까 바쁘게 살지마 그냥 좀 쉬다가 신호등 안넌 불이 언제쯤 바뀌니 있는 힘껏 에너지를 쏟아붓고 탈진 할 때쯤 초록 빨간 둘 중에 뭐가 더 넌 기대돼 이젠 그만 따라갈래 거울 속에 나를 바라봐 줄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별빛을 잘 들어보셨나요? 버즈 프로하고 비교하면 밸런스가 많이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보컬의 힘이 좀 더 좋아진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이 다른 부분은 비슷한데 보컬이 더 힘이 있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번엔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이 버즈 프로, 빨간색이 버즈2 프로입니다. 저음과 고음에 살짝 강조가 있었는데 아주 잘 다듬어 놨습니다. 버즈 프로의 경우 첫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강한 타격감과 고음의 강조를 조금 넣었다면 버즈2 프로는 더 정확한 밸런스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버즈 프로의 고음이 조금 까슬까슬한 느낌이었는데 그런 점이 싹 사라졌어요. 고음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저음과 고음의 밸런스가 좋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보컬이 조금 더 부각되어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음 같은 경우 버즈 프로는 제가 돌저음이라고 저음의 타격감에 포커스가 좀 있었는데 이번 버즈2 프로는 극저음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듯합니다. SSC 코덱이 24비트가 되면서 좀 더 세밀한 표현이 가능해져서 그런지 확실히 선명한 사운드를 표현하려고 한 것 같네요. 이번 사운드 튜닝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확실하게 버즈 프로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EQ도 세팅이 잘 되었습니다. 이 기본 사운드가 좀 심심하다 생각되시면 EQ 들어가서 테스트 해보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다양한 취향을 잘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 이번에도 사용자 커스텀은 안 되네요. 가능하면 커스텀 EQ도 좀 넣어주면 좋을 듯 합니다. 정말로 이번에 크기는 작아졌는데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엔지니어들 고생했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삼성 갤럭시 버즈 2 프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출시 가격은 조금 올라갔어요. 27만 9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기존 버즈 프로에서 넘어가셔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착용감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웨이도염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줄어들었는데 작은 사이즈에서 전작보다 더 좋은 성능을 만들었습니다. 하이 SNL 마이크, 고가 부품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통화 성능도 정말 놀라웠고요. AAC 성능 개선도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존 SBC나 AAC 코덱도 삼성이 만들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SSC 24비트 코덱은 진짜 노이즈가 적네요. 이 블루투스 무선인데 정말로 노이즈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이 충전 케이스 사이즈 빼고 다 바뀌었습니다. 이거 리뷰가 너무 좋게만 평가하는 거 아니냐 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거는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그렇게 좀 시각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게 개선하는 것들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좋게 보는 경향도 있다는 점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